다음 세대 교회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인 학부모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과 신앙운동을 위해 기독학부모운동본부가 발족됐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욕심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세습방지법,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크리스천의 고난과 극복을 담대히 그려낸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가 재개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 교단 통계에 따르면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동 숫자는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선 올바른 가정교육과 학부모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자와 교역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회 교육 위기 속에 부모들이 성경적인 삶을 모범적으로 살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는 데디 캠프, 맘 캠프, 부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특히 가정 내 감사 운동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를 가르치며 좋은 열매들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 운동이야말로 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모 교육이고 또 자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교회 학교 안에 신앙보단 스펙을 중시하고 성경보단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그 원인이 학부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절반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신앙의 대입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침체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한국교회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삶으로 자녀의 신앙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청소년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부모의 신앙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학부모 교육을 위해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기독학부모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최근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교회 교육 위기 유발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음 세대 위기 원인 1위는 바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이제는 한국교회가 교회 학교만이 아닌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독학부모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기독학부모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제1회 기독학부모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고민을 신앙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주제 강연들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나눔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독학부모 운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부 대형 교회들의 세습 논란으로 제정된 세습 방지법으로 피해를 입는 교회는 없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은 기득권, 욕심이란 단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자립 교회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 목회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일부 교단들이 마련한 세습 방지법엔 이런 폐해를 막을 조항이 있을까요? 홍희연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역 산골 마을에 위치한 A교회. 뒤늦게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10여 년간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사역했지만 교회는 미자립 개척교회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담임 목회자가 지병으로 소천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담임 교역자를 구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한 아들 전도사를 담임 교역자로 세웠습니다. 소천한 아버지의 목회 철학을 계승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사모의 거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A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목회자 청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생존과 재정 절감을 위해 아들이나 사위에게 사역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습 방지법이 적용되는 교단 소속일 경우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세습 방지법은 기업화돼버린 대형교회가 자녀에게 목회직을 대물림해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형화된 교단 법규 때문에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세습은 막대한 부를 또 자본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미자립교회나 또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들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환경이 알려지면서 세습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총회 차원에선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80%를 차지하는 미자립교회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 김민수 목사는 목회자 청빙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만들어 관련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회나 또는 이제 총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지교회마다 관리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정말 청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세습 방지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더 그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를 벗어나 욕심에 따른 세습을 피하는 자구 노력의 모습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크리스천의 고난과 극복을 담대히 그려낸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가 재개봉됩니다. 영화는 미국의 법정 실화를 모티브로 삼아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중 성경 구절을 인용해 예수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고소당한 여교사 그레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법정에 서겠다는 그녀의 각오에 함께 뛰어든 국선 변호사 톰. 이들은 학교 이사회와 미국 시민자유연맹에 맞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입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내는 승리하는 주인공 그레이스의 담대함을 통해 부활절을 맞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2는 오는 13일 롯데시네마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도가 호주로 가다 방향을 바꿔 한반도로 재진입하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칼빈스호는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중국 측은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보낸 가운데 중국 내 기류를 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독자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이집트 콥트 교회에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집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집트 내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북부 탄타 시내 기르기르 콥트 교회에서는 폭탄 테러로 최소 29명이 숨졌고 몇 시간 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인트 마크 콥트 교회에서는 적어도 18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는 트위터를 통해 이집트에 악마적 공격이 일어났다며 우리는 부활절에 교회에 가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리더들이 행동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동의 크리스천 에이드 윌리엄 벨은 크리스천 투데이를 통해 분쟁에 놓여 있는 수백만의 시리아인들은 국제사회에 더 많은 안식처와 보호를 부르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인들이 시리아의 화학 공격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야만적으로 희생당한 사실을 눈으로 지켜봤다며 영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이 시리아의 폭력을 저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를 공습한 미국이
이번엔 시리아 정부와 밀월 관계에 있는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도록 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한 교회가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는 이른바 디지털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남부에 위치한 캔터베리 세인트 어거스틴 교회는 교회 웹사이트에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없나요? 기도를 원하나요? 라는 문구와 함께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전송하면 주일 오전 예배 중에 기도해주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비 기본스 목사는 문자로 받는 기도 역시 기존 예배에서 받던 기도와 동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 무슬림 신생아 수가 기독교의 신생아 수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35년대에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날 신생아 수는 2억 5천만 명이고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날 신생아 수는 2억 2,4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동안 2015년까지는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가 세계 최대 종교로 남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복음은 숫자 게임이 아니며 무슬림 증가가 기독교 선교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월 한반도 위기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SNS를 통해 김정은 망명설, 한반도 위기설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 스노의 출동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급변하면서 대선 주자들도 안보 이슈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시행 6개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311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 등 수수가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35건, 외부 강의 및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등 기타가 1,764건이었습니다. 계란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들의 풍경도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계란 대신 떡이나 꽃이, 작은 화분 등을 나눠주겠다는 교회와 성당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명동성당은 계란 대량 소비로 인한 문제와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해 떡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할인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올해는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행사 등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계란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음주 문화가 달라지면서 문을 닫는 술집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일반 주점의 수가 1년 만에 3,600개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10곳가량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2015년 12월까지만 해도 6만 명을 넘었던 사업자 수는 매달 줄어들어 1년 만에 5만 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액도 7년 전인 2010년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점업이 부진한 것은 혼자서 술을 먹는 혼술족의 증가와 함께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2차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년 2개월간 153개 기업이 9,98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2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당 평균 1억 5천만 원꼴입니다. 특히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성공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영화 눈길, 7호실, 뮤지컬 미드나잇 등 모두 19건이 성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시민단체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 교사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학생 인권을 명목으로 한 교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10대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전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도사 A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17살 B양에게 1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돈이 없다며 매수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가중 처벌했습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최근 출시한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며 드라마 바이블 공연 행사를 비롯해 녹음에 참여한 정선희와 추상미 등 배우들이 참석하는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굿네이버스가 도움이 필요한 10대 소녀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캠페인 소녀야 너는 반짝이는 별을 전개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후원자를 모집하고 위기가정 여성 청소년 2,000명에게 생리대 6개월분과 속옷, 화장품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